안녕하십니까, 아토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이 작가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드디어 까바입니다. 부르고뉴 100불 이런 거 안 돼요? 연말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이 막 네. 샤도네이 5만 원대 이하, 뭐 그다음에 론 5만 원대 이하, 뭐 스페인 5만 원대 이하 이런 거 얘기해 주셔서 그거 중심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톰님께 선물로 부르고뉴 12월달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까바는 좀 자주 드세요? 사실 샴페인이 한 99%가 샴페인이고요. 나머지 1%가 스파클링 와인, 까바 뭐 그럴 것 같네요. 뭐 젝트도 포함되어 있고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젝트는 잘 안 마시게 돼요. 젝트는 제가 독일 갈 때나 좀 마시고 스부만 때는 이상하게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까바를 뭐 가끔 마시죠. 오늘 까바 주제로 저희가 8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톰님. 8병이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아톰님의 간을 훼손시키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저희들 지식 채널이기 때문에 까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톰님께서 좀 편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프랑스에 샴페인이 있다면 스페인에는 까바가 있다는 말처럼 샴페인과 마찬가지로 까바는 병에서 2차 발효를 거쳐 탄생되는 스파클링 와인이지만, 까바는 스페인 까바만의 풍미를 자랑합니다. 사실 어원부터 살펴보면 까바는 스페인어로 동굴이나 지하 저장고를 뜻하는데, 이는 초창기에 까바를 숙성시켰던 지하 동굴형 저장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까바의 역사부터 살펴본다면요, 스페인의 까바의 이야기는 이제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에 이미 카탈루니아 지방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현대 까바의 산업 시초는 1872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탈루니아의 와인 생산자인 호세프 라벤토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프랑스 샴페인 지역을 여행하면서 샴페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서 결국 스페인에서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에 베덴스 지역에는 필록셀라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이제 포도밭을 황폐화시켰는데요. 특히나 이제 레드 와인 포도 품종들이 피해를 아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를 대신해서 화이트 포도 품종을 대거 식재하면서 또 이 일이 까바의 생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 까바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1904년에 스페인 알폰소 13세 국왕이 베덴스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의 품질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11년에는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의 생산량이 수입했던 샴페인의 양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이제 스페인에서는 까바를 가지고 스페인의 샴페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샴페인과 혼동을 막고자 1970년대에 공식적으로 까바라는 명칭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 독자적인 이름과 정체성을 갖춘 까바는 1980년대부터 디오 원산지명 보호를 획득하게 되었고요. 특정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까바로 표시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까바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까바의 경우에는 샴페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품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까바의 캐릭터가 많이 달라집니다. 스페인의 까바를 대표하는 품종은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마카베오와 짜렐로, 파레아다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전통적인 품종은 이제 까바를 만드는 핵심적인 블렌딩이 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독특한 특성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재 샤르도네나 지역 토차 품종이 더해지기도 하는데, 주로 앞서 말씀드린 3개의 품종이 베이스가 됩니다. 마카베오는 카탈루니아로 이제 마카베우라고도 합니다. 베네스 지역이 원산지이고 까바의 생산량 중에서는 가장 널리 재배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산뜻한 산도와 은은한 꽃향기를 지닌 부드럽고 우아한 와인을 만들어주고 균형감도 있으면서 숙성
장비로도 좋은 포도 품종입니다. 이 포도 품종은 송이가 좀 크고요. 알맹이가 촘촘하게 달리는 생산성이 높은 포도 품종이지만 그만큼 좀 늦게 익는 편이라서 수확 시기를 잘 맞춰줘야 하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까바에서는 애시디티와 균형감, 구조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품종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품종은 짜렐로인데요. 카탈루냐 지방의 역시 토착 품종으로 페데네스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품종입니다. 재배 면적 기준으로는 마카베오 다음으로 많이 쓰이며 껍질이 얇은 포도알이 달립니다. 짜렐로로 만든 와인은 제가 생각에는 이제 풍부한 바디감이 가장 장점이고, 그다음에 특유의 독특한 풍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시한 산도와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복합적인 풍미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 품종들하고는 이제 좀 독특한 플레버를 낸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빠레야다입니다. 빠레야다는 주로 이제 고도가 높은 포도밭에서 재배가 되는데 서늘한 기후에 잘 적응된 포도 품종입니다. 알맹이는 한 중간 정도 되고요. 껍질이 두껍고, 역시 이제 껍질이 두껍다 보니 늦게 포도가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생산량은 많은 편이고 안정적인 품질을 내는데 와인에서 굉장히 섬세한 과일 향과 신선함이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산은 그렇게 과하지 않고 까바에서 부드러운 감미로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죠. 특히나 이제 빠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와인에 좀 세련미를 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숙성 잠재력에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바의 생산 방식은 한마디로 이제 전통 방식, 즉 2차 발효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샴페인과 동일한 생산 기법이고요. 이 방법 때문에 까바는 섬세한 버블과 이제 깊은 풍미를 지니게 됩니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오직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거친 와인만 까바로 표기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탱크로 발효를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노, 에스푸모소 등 일반 발포성 와인으로 구분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까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에서 2차 발효를 거쳐야 샴페인에서 생산된 허용된 8가지 품종을 사용해야 샴페인이라고 하고, 이나오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와인을 만들어야 샴페인인 것처럼 허용된 품종으로 허용된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어야 이제 까바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까바는 디오라고 보통 하죠. 원사지 명칭이라고 하는데 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지역에서만 생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단연 카탈루냐에 있는 페데네스 지역이고요. 전체 생산량의 약 한 95%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데네스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온화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내륙 고지대는 밤낮에 일교차가 있어 포도가 잘 익으면서도 우아한 산미를 지니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고요. 토양 역시 석회질을 베이스로 해서 점토와 모래가 섞여져 있어 스파클링 와인을 재배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특히나 이제 높은 산악지대에서는 파레이디아 같은 산도를 부여하는 품종이 재배가 되고, 이보다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엔 이제 마카베오와 짜렐로가 각각 알맞게 재배가 됩니다. 이러한 때로와의 다양성 때문에 블렌딩에 사용되는 여러 품종들이 최적의 풍미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단일 품종으로 만들기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함이 있는 거죠. 약간 보르도라고 해야 되나? 카베네 소비뇽이 조금 잘 되면 옆에 메를로와 카베네 프랑이 좀 들어가지고, 메를로가 좀 잘 됐다 그러면 카베네 비율을 줄이고, 그냥 보르도 좌항 같은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까바 설명해 주셨는데 이 오늘 8개는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이제 수입량이 많고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8종을 준비를 했어요. 8강, 4강, 2순서로 갈 겁니다. 잔에다가 푸어해서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번 똑같은 양으로 가져다 주세요. 1, 2, 3, 4번 먼저 푸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개 꼽으면 되죠. 중간에 샴페인 하나씩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바로 내려주시니 1번 바로 내려놨어. 뭐야 이거?
오, 아 우선 1, 2번 탈락. 제가 까바를 그러니까 까바나 스푸만테나 자주 그렇게 못 즐기는 게 약간 그레시한 그런 약간 풀 냄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전형적인 까바네요. 약간 시트러스, 그다음에 뭐 화이트 플라워, 그다음 글래시한 풀냄도 나고요. 보블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크리미하고 잔잔하게. 근데 왜 첫 번째 향 맡고 바로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풀냄새. 풀냄새. 이번도 풀냄새가 좀 센가 보네. 이거 나중에 코르크 한번 보여주세요. 콜키. 콜키는 아닌데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와, 어렵다. 2번에 비해서 3번이 갑자기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 없는 무명의 NM 샴페인을 먹다가 갑자기 크룩이 튀어나온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우아하고 산도 되게 좋고 맛있다. 이건 컬러도 딱 보면 지금 네 가지 중에 확실히 진하잖아요. 첫 임팩트에 비해서는 뒤가 좀 빠지는 느낌이고 지금 거 중에서는 사실 3번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은데 다시 1번은 굉장히 산뜻하고 마시기 편하고 전형적인 까바. 갑자기 어제부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치킨 먹고 싶다 이거. 가볍게 치맥 대신 치가. 섬세함이냐 컴플렉시티냐. 향이 좀 단조롭긴 하네요. 향은 1번과 4번을 비하면 4번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근데 팔레트는 이게 훨씬 더 섬세하고 은은해. 약간 라망디에 베르니에 같은 그런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은은하고 1, 3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3번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멸망전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파워풀하고 각진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섬세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개를 마셔보면 비교를 해보면 4번 아쉽다. 근데 4번도 되게 좋네요. 뭐 사실 이건 제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6, 7, 8번 준비됐습니다. 재밌다. 이거 좋은 거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앞에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데. 되게 재밌네요. 왜 재밌어요? 5번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면서도 약간 우아한 느낌도 들면서 플레임도 좀 나고 그다음에 허브 느낌도 있는 느낌이고 5번을 테스팅하다가 6번을 하면 약간 나무 냄새? 이게 오크 터치는 아닐 것 같은데 허벌 캐릭터로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뒤가 좀 약해요. 이 두 와인 다 팔레트에서는. 7번은 향이 향 되게 좋네요. 그냥 프루 캐릭터도 좋고 그 다음에 플라워 캐릭터 향에서는 아까 3번하고 비견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아요. 앞에 두 개는 압살시킨다 할 정도로. 7번이. 네. 맛도 굉장히 좋고 이건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이건 굉장히 입안에서 느껴지는 청량감이 되게 좋고 네 가지 중에 가장 우아한 와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5번, 6번을 탈락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1번, 3번, 7번, 8번이 4강인 거죠. 네.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까 훨씬 더 처음보다 우아한 느낌이 나고 특유의 까바의 약간 그레시한 그런 느낌이 좀 날라가요. 훨씬 더 복합적으로 바뀌고 근데 좀 향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1번보다 훨씬 더 좀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고 네. 팔레트가 되게 좋다. 애시디티가 딱
입안에서 처음에 쳐주는 느낌, 뭐 강하게 파워풀하지 않지만 탕 치고 들어가면서 쭉 밀고 나가는 끌어주는 힘도 좋고, 바디는 뭐 샴페인에 비할 건 아니지만 뭐 미디엄 바디이지만은 뒤에서 크리미하게 쫙 퍼져나간 느낌이 아주 좋네요. 맛있다 이것도. 아 확실히 상광 3번, 7번, 8번. 그러면은 이제 1번이 4등. 이거는 뭐 등수의 이거는 의미가 없다. 네. 앞으로는 그냥 4강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통 스파클링 와인 잘 먹는 밸런스 글라스 3개만 주실래요? 푸얼에서 갖다 주세요. 3번, 7번, 8번. 3번, 7번. 네. 자, 저희가 이제 밸런스 글라스로서 새롭게 따라드렸는데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왜냐면 글라스에 차이를 두는 게 이렇게 볼이 넓은 글라스에서도 버틸 수가 있나, 아니면 여기서는 또 어떤 풍미를 내나, 그걸 또 지켜보기 위해서. 샴페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바디가밍이나 집중도가 약하니까 쉽게 퍼질 수도 있을 건데 확실히 요즘 개인적으로 스파클링 아니라 샴페인 마실 때 가장 자주 쓰는 글라스거든요. 왜냐면 향을 막 뿜어져 나오게 하고 네. 굉장히 크리미하고 입안에서 딱 떨어지는 산도 그냥 침샘을 자극하고 식전주로 너무 맛있다. 오, 1번이 섬세하다면 2번은 집중도도 있고 빵 치는 힘 있고 짭짤하게 입안에서 미네랄 쳐주는 것도 괜찮고. 와 이건 다시 한번. 화이트 플라워, 시트러스, 그다음에 약간의 유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과일 향이 막 올라오고. 1번은 아직도 그 그레시안, 이제 좀 풀리면서 얘는 파워가 아주 좋은데요. 7번이. 네, 7번이 바디감도 괜찮고. 근데 좀 팔레트가 약간 플랫한 느낌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확실히 7번에 비해서는 떨어지네. 되게 웃긴 게 달아. 모스카토 나스 같아. 자, 이제 대충 1, 2, 3등 금운동은 결정해주셔야 돼요. 3등. 3등 우리 8번이 3등. 8번이 3등이고요. 단맛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애국물론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버블이 있는 와인 중에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거에 비해서는 컴플렉시티가 떨어져요. 자, 2개 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7번이 되게 재미난 게 와인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거 있잖아요. 달고나 냄새나. 어떻게 까봐서 이런 냄새가 나지? 기분 나쁜 스위트한 느낌이 아니라 아주 기분. 네. 8번은 달다고 싫어하시잖아요. 그건 맛 팔레트에서 그렇고, 근데 향에서는 스위트한 이런 약간 토스티한 느낌, 바닐라 느낌 되게 좋아요. 샴페인으로 치면 삐르피르 같은 느낌. 되게 엘레강스하면서도 산도가 좋은 그런 와인이고요. 3번은 프루포워드, 과일, 꽃. 근데 복합미는 3번이 좋아요. 다시 한번. 그만 드시고 결정을 해주세요. 그만큼 저도 이제 신경을 써서 오케이. 테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독자분들 너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거 입으로 또 나는 욕 엄청 먹는단 말이에요. 저희 잠깐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요. 가끔 찍으면 이렇게 한 20분, 30분이 넘어가면 저희도 이걸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번 찍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저도 역사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잠을 쪼개서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멸망전은 댓글에 진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앞으로는 멸망전은 한 편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만 정신 차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순위보다는 스타일 차이라는 얘기시죠? 네. 8번까지는 퀄리티로 제가 나눌 수 있었는데 3번과 7번은 제가 어떻게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처음으로 두 개를 공동 1등으로 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M3냐 C63 AMG냐 두 개 다 각자의 개성이 너무 잘 살려져 있고 각자의 매력이 너무 잘 표현되는 와인이라서 자 1번부터 그럼 주실래요? 1번 뭐예요? 꼬르트 거든리드로? 네. 아 이게 4등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 네. 이게 4등이었어요. 이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까바 중에 하나죠. 프레시넷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국내에서는 금양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현지가는 한 12불 정도 할 거예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 최초로 기압을 통한 포도 압착 방식을 통해서 만든 와인이에요. 전 세계 한 150개국, 140개국 뭐 수출을 하고 있고 이게 초당 한 3병 팔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약간 라방디에 베르니 굉장히 섬세하고 은은하다는 느낌. 자 이제 비운의 2번 와인 소개해 주십시오. 페데리코 빠테니나 이 와인은 제가 처음 테스팅하는 와인인데 이 작가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여기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거고요. 가격은 한 10,000원대라고 합니다. 이게 1896년에 리오 알타에서 설립된 와이너리인데 뭐 역사가 100년 넘었네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1950년대에는 해밍웨이가 방문해가지고 와인을 뭐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허밍웨이는 마고를 좋아합니다. 그렇긴 하죠. 2014년에는 이제 마르케스라 콘코르도에 합병된 와이너리인데 네. 까바 디오고에서 엄선된 맛에서 재배한 우수한 포도를 수확해 샴페인 전통 방식으로 양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아쉽게도 오늘 제 취향이 가장 아닌 와인이거든요. 네. 아쉽네요. 다음 와인은 오늘의 공동 1등 뭐예요? 클로 아마두르입니다. 아하 클로 아마두르. 이건 사실 제가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입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까바를 한 80개를 모아놓고 뉴욕에 있는 제 친구들 소믈리에들 여름에 와라 내가 와인 좀 준비해둘게 하니까 까바 한 80개 있으니까 애들이 학을 뛰더라고. 근데 그때 뭐 알도도 있었고 알도썸이라고 하는 세계대 1등한 친구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와인 만들고 있는 이제 패트릭부터 시작해서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블라인드 테스팅 했을 때 이게 3등 안에 들었어요. 2등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등에 수입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수입하게 된 굉장히 섬세하고 은은하고 이 집이 페르벤추라라고 해서 재벌형이에요. 얼마 전에 작년에 회장님 만났었는데 딱 나 페르벤추 이런 자존심도 있고 굉장히 양질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섬세하고 델리케이트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좋아했을 수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의 까바이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되게. 네. 자 그럼 4번은 예선 탈락이었죠. 네. 이것도 괜찮았는데 4번이 뭐예요? 저는 이거 처음 보는 와인이 있거든요.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로저 보라트 와이넬이라고 하는 수입사에서 하는 건데 네. 1882년 정도에서 시작이 됐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자 중 한 명이래요. 별명이 빈자의 돈페. 사실 1번, 4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돈페리뇽하고는 전혀 빈자의 돈페리뇽이라고 했던. 그건 아니다. 2만 원대 후반대 정도 가격. 이건 전 처음 테스팅 하는 와인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예선 탈락.
이 작가님 이것도 저 처음 보는 와인인데. 바론도 네. 요거는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거고 네. 가격은 얼마일까요? 10불? 10불 정도? 9,900원이에요. 네. 와인은 뭐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예선. 탈락했죠. 네. 근데 그렇게 뭐 인상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역시 예선. 예선 탈락한. 네. 아 보이가스. 보이가스예요? 오 레이블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흰색이었는데 흰색에다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리제르바예요. 이건 더 비싼 거예요? 높은 등급 리제르바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이 없었는데 이거 네. 지금 현지가도 한 20불대 정도. 오늘 고가의 와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거의 네. 2배였는데 맞아요. 6번이 오크 터치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 제가 특이하게 나무 냄새, 아, 오크가 아니라 나무 냄새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었고, 보이가스 같은 경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까바 중에 하나죠. 제 아마 블로그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1540년부터인가 와인 이제 포도 재배를 시작을 했고 1939년인가부터 이제 까바 이름 달고 보이가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까바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전체 면적이 한 60헥타 될 거예요. 이 집도 꽤 면적이 있는데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차라리 저는 오늘 마셨던 것보다 밑에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7번 1등. 아, 네. 공동 1등. 아 공동 이거 1등. 굉장히 기대하는데 이거 저 처음 보는 와인이에요. 포메세라예요. 네. 동원 와인 플러스에서 수입하는 거고 아 가격이 특별합니다. 왜요? 1만 원대예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동원이 스파클링을 잘하네요. 1943년에 이제 설립된 와이너리인데 네. 거의 한 125헥타 가지고 있고. 아 이 집도 면적이 크네요. 네네. 되게 좋아요. 포메세라. 꿀라아마도르랑 호메스라고. 이건 어디서 판매하나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있나요? 편의점 아무데서나 구하실 수 오. 있어요. 네. 네, 만 원대라고요? 네, 만 원대입니다. 초반. 초반. 맛있다. 이 정도면. 포메세라가 이게 네. 가격대는 한 8불, 9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스페인 와이너리 중에서 연간 8천만 병 이상 생산하는 되게 큰 와이너리인데 퀄리티 컨트롤이 좀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저기 스페인의 보이샹도? 오 맛있다. 네. 네. 좋네요. 이거는. 아 저도 이런 집 처음 알게 됐는데 두 개 블라인드로 마셔보면 되게 재밌겠다. 일단은. 그렇죠. 하나는 피에르 피터, 하나는 볼렌저. 내일 직원들한테 한번 테스팅을 시켜주고 싶네요.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8번 상강이었죠. 이게 상강. 3등. 3등. 무싸. 무싸. 이 집은 몇 번은 제가 테스팅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네몰빵으로서 나온 적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한 1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고 시네몰빵울 34권에 소개됐던 와인이라고 합니다. 초여름 비 오고 난 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볼에 닿는 바람을 느끼면서 달리는 듯한 기분 좋은 상쾌한 와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저는 감미롭고 은은하고 우아하다. 그럼 오늘 좀 총평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 발견. 재미난 와인이고 원래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두 와인은 사실 제가 처음으로 공동 1등을 줬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다. 그리고 오늘의 또 재미난 와인은 꼬든네그로가 무시할 건 아니다. 사실은 제가 돈 주고 사 저기 5손가락에 꼽을 건데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근데 좀 실망했다. 보이가스. 차라리 밑에 게 훨씬 맛있다. 저도 옛날에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짜파게티 그거보다 맛있어요. 짜파게티? 이건 좀 테스팅을 다음에 다시 한번 블라인드로 해보고 싶네요. 이걸 어떻게 이런 재미난 터치가 났는지. 네. 까바에서 달고나 터치가 난다? 달고나 까바. 마지막 8번도 괜찮았고요. 뭐 오늘도 저기 소개를 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뭐 제가 뭐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3번은 뭐 예를 들어서 M3다. 그러면 뭐 7번은 뭐 C63 AMG다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사실은 취향 차이로 가요. 근데 저도 사실 샴페인을 1년에 최소한 2,000병, 3,000병은 테스팅을 하다 보니 확실한 제 확고한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팔레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평가를 했을 때는 오늘 3번과 7번이 아주 좋았습니다. 혹시 다음에 구독자님들로 기회가 되시면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2만 원 이하에 구입하실 수 있는 와인이니까, 두 와인 다 치킨, 제가 집은 없지만 노란 이게 프라이드 치킨과 아니면 굽네 치킨도 조금 맛있더라고요. 양념이 있는 거보다는 치킨 그냥 딱 해서 드시면 맥주보다는 더 맛있게, 맥주 향이나 이거 향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와인이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강에 가서 까바 딱 하나 들고 치킨 시켜서 편하게 친구들과, 우리 비조 형 말씀한 것처럼 안주 필요 없고 즐기는 팁 필요 없고 친구들과 편안하게 즐겨라,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까바를 테스팅한 와인 마시나통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